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입니다. 10년 이상 실전 경험으로 다져진 스포츠 토토 분석, 배팅 노하우,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수년간 운영된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그럼 바로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스날 포메이션은 4-3-3이며 빌드업부터 압박 전환까지 명확한 설계를 갖추고 있다. 요케르시는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상대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한다. 마두에케는 변칙적인 인버티드 침투와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핵심 카드다. 웨데고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방과 측면을 연결하는 중심축 역할을 맡아 공격의 균형을 유지한다. 특히 전환 상황에서 빠르게 전방으로 공을 공급하며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팀 전체의 공격의 날카로움을 배가시킨다.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패스 템포와 전방 압박의 연계는 확실히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노팅엄 포메이션은 4-2-3-1로 수비적 안정성을 우선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우드는 제공권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타깃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활동 반경이 좁아 전방 압박에서는 한계를 보인다. 허드슨 오도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순간적인 위협을 가하지만 경기마다 기복이 커서 꾸준히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 깁스 화이트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지만 주변 자원들의 지원이 부족해 영향력이 제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감독 교체로 인한 혼란이다. 누누 산투 감독의 경질 이후 조직력이 크게 흔들렸고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며 공간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결국 단조로운 전개와 불안정한 팀 분위기가 맞물리며 강한 압박을 동반한 상대의 전술에 취약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토킹 코멘트 아스날은 웨데고르의 날카로운 패스 전개와 마두에케의 예측 불가한 움직임이 동시에 살아나며 공격의 다이내믹을 회복하고 있다. 그래서 요케르시의 제공권을 활용한 전방 마무리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 특히 기성용 이탈 이후 흔들렸던 전술적 중심을 빠르게 재정비하며 김기동 감독의 전방 압박 지향적인 접근이 팀 전체의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홈팬들의 기대와 분위기 반전의 필요성이 더해져 선수단의 집중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반면 노팅엄은 감독 교체로 인해 불안정한 전술적 기반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우드를 중심으로 한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상대 수비에 쉽게 읽히고 있어 변수를 만들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면 자원의 빠른 돌파에서 순간적인 기회는 노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스날의 압박과 템포를 버티기에는 힘이 부족한 흐름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스날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타페 포메이션은 5-3-2이며 우체는 빠른 침투와 스피드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결정력을 발휘한다. 아드리안 리소는 넓은 활동 반경으로 연계와 마무리를 동시에 시도하며 역습의 핵심축으로 움직인다. 아람바리는 미드필드에서 전환 패스를 지휘하며 킬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이어간다. 헤타페는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공을 잡는 순간 빠른 역습으로 흐름을 전환한다. 그래서 상대가 전방 압박을 시도할수록 뒷공간을 활용하는 공격이 더욱 위력적으로 터질 수 있다. 오비에도 포메이션은 3-4-3이며 일리치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살려 세컨드볼을 연결하지만 움직임의 폭이 좁다. 차이라는 좌측에서 드리블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부족해 뒷공간 노출이 잦다. 덴동커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와 압박을 병행하지만 전방으로의 연결이 단조롭다. 오비에도는 공격 시점에서는 측면 활용을 노리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 뒷공간을 자주 내준다. 특히 수비 라인이 넓게 벌어질 경우 중앙 압박이 무너져 실점 위험이 커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헤타페가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역습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크다. 아람바리의 킬패스와 전환 능력이 살아나면 우체와 아드리안 리소가 뒷공간을 파고들며 결정적인 장면을 만든다. 헤타페는 전방 압박을 당해도 빠른 탈압박으로 곧바로 공격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반면 오비에도는 수비 전환이 느리고 좌우 밸런스가 무너질 때 쉽게 실점으로 이어진다. 결국 경기의 짜임새와 응집력, 효율적인 역습 구조에서 헤타페가 확실히 우세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헤타페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칼리아리 포메이션은 4-3-1-2이며 보렐리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그의 제공권과 위치 선점 능력은 상대 수비수들을 압도하며 결정적인 한 방으로 경기를 바꿀 수 있다. 폴로른쇼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활동량으로 공수를 연결하며 세컨드볼을 지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는 전방으로의 과감한 침투도 자주 보여 공격 숫자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스포지토는 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유연한 볼터치와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을 만들어낸다. 특히 그의 연계 능력은 보렐리와의 호흡을 극대화해 칼리아리의 공격 완성도를 높인다. 무엇보다 측면에서는 풀백과 미드필드 라인이 동시에 가담하며 수적 우위를 확보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다. 파르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펠레그리노는 후방에서 안정감을 주는 빌드업 능력이 있으나 기동력이 부족해 뒷공간 커버가 느리다.
오르도네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복귀가 늦어 전환 상황에서 공간을 허용한다. 아드리안 베르나베는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활동 반경이 제한된다. 파르마는 수비 라인이 느슨해 측면 압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앙 커버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져 상대 공격에 반복적으로 위협을 허용하는 경향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와 박스 안 마무리 능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다. 칼리아리는 보렐리의 존재감을 중심에 두고 폴로른쇼와 에스포지토의 연계로 박스 근처에서 기회를 만든다. 파르마는 베르나베가 전개를 시도하더라도 전방과 측면에서 압박을 견뎌내는 힘이 부족하다. 그래서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밀리는 장면이 누적되면 칼리아리가 수월하게 찬스를 이어갈 수 있다. 결국 칼리아리가 홈에서 전술적 우위와 박스 안 결정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흘러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침투와 결정적인 움직임으로 상대의 뒷공간을 위협한다. 그의 스피드와 연계 플레이는 공격 전개의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리포는 측면에서 세트피스와 크로스를 담당하며 왼발의 정교한 킥으로 득점 기회를 창출한다. 그의 킥 한 방은 경기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에게슈타인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압박 회피 능력으로 공격 템포를 조율한다. 그의 왕성한 활동량은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연결하며 팀의 안정감을 더해준다. 특히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와 에게슈타인의 패턴 플레이를 중심으로 중앙과 측면을 유기적으로 활용한다.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데미로비치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한다. 그의 활동 반경은 박스 안에 국한되지 않고 넓게 퍼져 공격 전술의 다양성을 만든다. 볼테마드는 전방에서 움직임이 영리하며 데미로비치와의 스위칭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의 침투는 뒷공간을 파고드는 과정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르웰링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주도한다. 그의 과감한 돌파는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 중요한 전술적 자원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전방 압박과 스위칭 플레이를 앞세워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플래너 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프라이부르크는 휠러와 에게슈타인의 연계, 그리고 그리포의 킥이 핵심 루트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와 볼테마드의 스위칭 플레이가 공격의 중심이다. 하지만 두 팀 모두 대체 전술 플랜 B가 부재해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반부터 후반까지 장군 멍군식 공방전이 이어지며 결국 승부의 균형이 끝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결국 승점 1점을 나눠 가지는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덴하임. 포메이션은 3-4-3이며 지부지바제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로 공격의 기점을 만든다. 레오시엔자는 측면에서 활동량과 속도로 변화를 주지만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임팩트는 제한적이다. 도우슈는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전환 플레이를 책임지지만 압박이 강해질 때는 실수가 반복되는 약점을 드러낸다. 하이덴하임은 3백 구조를 활용해 수비 안정을 도모하지만 박스 부근에서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커버 밸런스가 흔들린다.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이 동시에 열리면 중앙 수비의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곧바로 실점 리스크로 직결된다. 그래서 수비를 단단히 구축해도 상대의 빠른 연계 패턴 앞에서는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도르트문트. 포메이션은 3-4-1-2이며 기라시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득점력을 동시에 보여주는 핵심 공격수다. 아데예미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기라시와의 연계 패턴으로 유기적인 움직임을 만든다. 조브 벨링엄은 중원과 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순간적인 스루 패스와 템포 조절 능력으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한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예미의 2대1 원투 패스, 하프 스페이스 침투, 그리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깨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압박한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이들의 콤팩트한 연계는 수비 시선을 동시에 끌어당기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결국 도르트문트는 공격 루트의 완성도와 변칙적인 무브먼트로 하이덴하임 수비를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이 승부의 핵심이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와 아데예미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 박스 측면 공간을 파고들며 수비 시선을 교란하는 원투 패스로 위협을 가할 것이다. 벨링엄의 날카로운 전개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지고 하이덴하임 수비는 커버 밸런스를 잃을 수밖에 없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3백을 활용해 수비 라인을 지키려 하겠지만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막아내기에는 전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그래서 경기 내내 도르트문트가 주도권을 틀어주고 반복적인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압박을 강화할 전망이다. 결국 전술적 디테일과 공격 완성도에서 확실히 앞서는 도르트문트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하이덴하임의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승부는 도르트문트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하이덴하임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인츠. 포메이션은 3-4-3이며 흘러바우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살려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지만 마무리 옵션이 제한적이다. 시브는 중원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며 볼 연결을 시도하나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지가 단조로워지는 한계가 있다. 아미리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 정확도를 발휘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는 전방으로의 창의적 전개가 부족하다. 특히 이재성의 결장은 마인츠의 유연한 공격 루트 감소로 직결되며 전술적 다양성이 크게 떨어진다. 그래서 마인츠는 흘러바우의 머리를 겨냥한 롱볼 외에 뚜렷한 플랜 B가 보이지 않는다.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펜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살려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과도한 의존도가 문제다. 바카요코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가 준비된 상황에서는 돌파 루트가 쉽게 차단된다. 사비 시몬스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로 활로를 열지만 파이널 서드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는 빈도는 줄어든다. 라이프치히 역시 전술적 전개가 지나치게 바카요코, 오펜다 콤비에 맞춰져 있어 예상 가능한 공격 루트가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이 오히려 단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이 뚜렷하다. 마인츠는 흘러바우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공격 루트로 창의적인 변화를 주기 어렵다. 라이프치히는 바카요코의 인버티드 돌파와 오펜다의 속도에만 의존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양팀 모두 세컨드 플랜이 부재하고 교체 자원으로도 전술적 변화가 기대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 양상은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 기회가 제한된 채 무승부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팀이 세트피스에서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90분 내내의 균형은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은 5-3-2이며 일리치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후방에서 올라오는 롱패스를 안정적으로 연결한다. 안사는 폭발적인 속도로 뒷공간을 공략하며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어 역습의 날카로움을 더한다. 캐디라는 중원에서 전술적 균형을 맞추며 볼 차단과 압박 해제에 능하고 빠른 전환 패스로 역습을 전개한다. 우니온 베를린은 기본적으로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해 안정감을 확보한 뒤 순간적인 속도와 직선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린다. 특히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과 역습 완성도는 리그 상위권에 속하며 강팀 상대로도 꾸준히 통하는 무기다. 호펜하임. 포메이션은 4-3-3이며 램펄은 측면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공격의 폭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떨어진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빌드업과 전개를 책임지며 패스 정확성이 뛰어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는 쉽게 흔들린다. 아부둘라후는 전방에서 피지컬과 활동량을 기반으로 공간을 활용하지만 고립될 경우 존재감이 줄어든다. 호펜하임은 공격 전환에서 빠른 전개를 시도하나 수비 라인이 올라가는 순간 뒷공간을 내주는 약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역습에 무너지는 경우가 잦아 불안 요소가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우니온 베를린의 선수비 후 역습이 핵심 변수가 된다. 일리치와 안사가 만들어내는 속도감 있는 전환은 호펜하임의 뒷공간을 직접 겨냥할 수 있다. 호펜하임은 램펄과 아슬라니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려 하지만 압박과 역습 대응에서 허점을 노출한다. 그래서 경기 내내 우니온 베를린은 수비에 집중하면서도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호펜하임은 볼 점유율을 가져가도 뒷공간 관리 실패로 인해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운영 흐름을 고려하면 우니온 베를린의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결과다. 토킹 추천 베팅. 승무패 우니온 베를린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3-4-3 전형을 유지하면서도 페라우어의 독특한 메잘라 움직임으로 공격 루트가 다채롭다. 그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흔들어 페널티 박스 안쪽까지 파고든다. 쾌미르는 전방에서 속도를 활용해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며 순간적인 마무리에서도 강점을 보여준다. 야키치는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공격 전환의 리듬을 끌어올린다. 이 조합은 단순히 박스 안마무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측면 중앙을 연결하는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는 페라우어를 축으로 하여 예측하기 힘든 공격 패턴을 전개할 수 있다. 쾰른. 3-4-3 형태로 나서며 수적 균형을 맞추려 하지만 전방 위력은 제한적이다. 빌턴은 좌측에서 직선적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문전 마무리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하다. 카민스키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빠른 압박에 노출될 경우 볼키핑이 약하다. 마르텔은 중원에서 활동량은 많지만 볼 전개에서 세밀함이 떨어져 공격 리듬이 끊기곤 한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반복되며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취약하다. 그래서 페라우어와 같은 메잘라 유형의 선수에게 공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페라우어의 변칙적인 침투가 쾰른의 수비 조직을 얼마나 흔드느냐에 달려있다. 볼프스부르크는 쾌미르의 스피드와 야키치의 전환 능력까지 맞물리며 전방과 중원의 유기적인 연결을 완성한다. 쾰른은 마르텔이 활동 반경을 넓혀도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다.
빌터와 카민스키가 문전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겠지만 하프스페이스 공략에서 오는 압박을 버텨내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페라우어가 흔들어 놓으면 켈르는 수비 라인을 정리하지 못한 채 실점 위험을 떠안게 된다. 결국 변칙적인 메잘라, 무브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에서 앞선 볼프스부르크가 주도권을 잡는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1-4-1로 수비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라인 간격 관리가 매 경기 흔들리며 뒷공간이 자주 열리고 있다. 에바니 우송은 제공권과 연계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지만 상대 압박에 쉽게 고립되며 결정적 장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세메뉴는 빠른 발과 압박으로 전방에서 활력을 불어넣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면서 세밀함이 무뎌지는 약점이 드러난다. 테보니어는 세트피스와 크로스 정확도로 차별화를 꾀하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뒷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단조로운 공격 패턴과 불안정한 수비 블록 운영이 겹치면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브라이튼. 포메이션은 4-2-3-1로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짧은 패스 교환으로 리듬을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점유 기반 축구를 구사한다. 웰백은 전방에서 위치 선점과 마무리를 책임지며 세컨볼을 살리는 움직임으로 팀의 공격 흐름을 완성한다. 미토마는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능력을 통해 상대 수비 간격을 흔들며 단순히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오라일리는 중원에서 박스투박스를 오가며 패스 템포를 가속화하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브라이트는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의 날카로움이 배가 되는 흐름이다. 토킹 코멘트. 이번 맞대결은 본머스의 수비 조직력 붕괴와 브라이튼의 전술적 완성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경기다. 본머스는 에바니 우송을 축으로 한 단순한 전개에 의존하고 있지만 세컨드 볼 대처와 수비 라인 유지가 흔들리면서 강팀을 상대로는 쉽게 실점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전환 속도와 압박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전열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브라이튼은 미토마의 폭발적인 돌파와 오라일리의 전환 패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창출하고 있다. 웰백의 침투와 마무리 능력은 후반 체력 싸움에서 확실히 빛을 발할 수 있고 전개 속도 차이는 경기 흐름을 한쪽으로 끌어당기는 무기가 된다. 결국 이 대결은 전술적 디테일과 체력 관리에서 우위를 점한 브라이튼이 경기 후반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줄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본머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쓰리백을 기반으로 라인을 단단히 내리고 상대를 유인한 뒤 역습을 노리는 팀이다. 마테타는 최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중심을 잡지만 세밀한 움직임과 결정적 마무리에선 한계가 뚜렷하다. 사르는 측면에서 속도를 바탕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돌파 루트가 단순해지며 효율이 떨어진다. 휴즈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수비 밸런스를 맞추지만 전환 속도가 더딘 탓에 빠른 공격 연결이 자주 끊긴다. 결국 안정적인 수비 블록은 가능하지만 공격의 창의성이 제한돼 상대를 확실히 무너뜨리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선더랜드. 포백을 중심으로 라인을 낮게 가져가며 실점을 막는데 초점을 맞추는 팀이다. 엘리에제르 마엔다는 전방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압박을 가하지만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지을 힘은 약하다. 탈비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활동량을 통해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의 질이 불안정해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지는 장면은 드물다. 자카는 중원에서 헌신적으로 움직이며 수비 조직을 정리하지만 공격 전개를 가속화할 패스가 부족해 템포가 무거워진다. 그래서 공격은 단조롭게 흐르고 상대 수비를 공략할 뾰족한 해답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수비적인 색깔이 뚜렷해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실점을 막는데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경기 초반은 공격의 날카로움보다 탐색전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 자원의 결정력 부족과 느린 전환 속도가 맞물리며 경기의 리듬은 점차 굼떠질 수밖에 없다. 결국 두 줄 수비가 서로의 길을 봉쇄하는 구도 속에서 골 기회는 희소해지고 후반 막판까지 팽팽한 균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면 끝내 승자 없는 무승부라는 결말이 가장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주력.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버튼. 포메이션은 4-2-3-2를 바탕으로 짜임새 있게 나서며 바리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로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릴리슈는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인버티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박스 근처에서의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결정적인 위협을 가한다. 듀스버리 홀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전진 배급을 통해 공격의 리듬을 조율하며 활동량으로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연결한다. 최근 들어 그릴리슈의 폼이 올라오며 전방의 창의성이 살아나는 장면이 늘어났고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공략하는 변칙적인 패턴이 돋보인다. 하지만 시즌 초반부터 드러난 마무리 기복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후반부에 들어서면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수비 라인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는 여전하다.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동일하게 4-2-3-2를 유지하며 와킨스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맥기는 박스투박스를 오가며 압박과 빌드업에 동시에 관여하고 틸레만스는 패스 선택과 템포 조절을 통해 경기를 풀어간다. 하지만 전방 전개가 지나치게 와킨스 개인의 움직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패턴 외에 새로운 플랜 B가 보이지 않는 점은 뚜렷한 약점이다. 최근 경기 일정이 과부하로 이어지며 주전 선수들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고 있고 후반부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공격 전개가 단순화되면서 상대 수비 블록을 뚫어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가져가기 쉽지 않다. 토킹 코멘트. 양팀 모두 4, 2, 3, 1 전형을 가동하며 주축 자원들의 개별 능력을 활용한 공격 루트를 가져가고 있다. 에버튼은 그릴리쉬의 드리블 돌파와 듀스버리홀의 전진 패스가 결합하며 공격의 위협을 높이고 있다. 파리의 제공권은 세트피스와 박스 안 결정력에서 여전히 무기가 되고 있어 초반 주도권 확보에 강점이 있다. 아스톤빌라는 와킨스와 맥긴의 스위칭 플레이로 순간적인 공간 창출을 노리지만 루트가 단순해 상대 수비에 읽힐 위험이 크다. 틸레만스가 빌드업의 흐름을 끌어주지만 강한 압박이 들어올 경우 템포가 끊어지면서 역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두 팀 모두 유럽 대항전과 리그를 병행하며 체력이 크게 소진된 상황이라 후반부에는 경기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반에는 날카로운 공격 시도가 나오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개가 무뎌지고 중원 싸움에서의 실수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체력적 한계가 맞물리며 경기 흐름은 균형을 쉽게 깨지 못한 채 무승부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추천.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풀럼. 풀럼은 4, 2, 3, 1 전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동시에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병행하는 팀이다. 최전방의 호드리고 무니스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해 상대 박스 안에서 확실한 타깃 역할을 하고 있다. 이워비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형태로 중앙으로 파고들며 빠른 연계와 공간 창출을 통해 팀의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 루키치는 중원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패스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풀럼은 홈 경기에서 특유의 압박과 적극적인 전진 빌드업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며 최근 경기력 흐름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전환과 압박을 통해 흐름을 잡으려 한다. 피로에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나 좁은 활동 반경으로 인해 강한 압박에 쉽게 고립되는 경우가 잦다. 제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무기로 하여 측면 돌파에 나서지만 마무리에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 결정적 장면을 이어가지 못한다. 슈타우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을 맡고 있으나 상대의 중원 압박을 받으면 패스 선택이 지연되며 팀의 리듬이 끊긴다.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구사하는 팀에게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풀럼은 무니스의 확실한 타깃 플레이와 이워비의 인버티드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루키치의 중원 조율은 공수 전환을 매끄럽게 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특유의 높은 압박 강도로 상대를 질식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리즈는 포백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중원 전개가 더뎌 공격 루트가 단순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의 압박 대응이 미흡해 풀럼의 날카로운 침투와 연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다. 그래서 체력적 부담이 누적되는 후반부로 갈수록 리즈의 약점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고 풀럼의 공격력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뉴캐슬. 포메이션은 4-3-3으로 압박과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엘랑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측면을 무너뜨리며 상대 풀백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위협을 만든다. 반스는 박스 안에서의 날카로운 슈팅 타이밍과 득점으로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책임지며 순간적인 롱패스 전환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결국 뉴캐슬은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 중거리 슈팅까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동시에 활용하며 홈에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3-4-3이지만 시즌 내내 수비 조직력의 붕괴가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트란드 라르센은 제공권 장악 능력이 돋보이지만 연계와 침투 다양성 부족으로 쉽게 봉쇄당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아리아스는 왕성한 활동량과 스피드를 활용해 측면을 흔들지만 수비 전환이 늦어 측면 뒷공간을 자주 허용한다. 주앙 고메스는 강한 압박과 넓은 활동 반경으로 중원을 지탱하려 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진 상황에서는 혼자 모든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여기에 감독 교체와 이어진 내부 혼란이 겹쳐 팀 전체적인 응집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점도 결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토킹 코멘트. 뉴캐슬은 홈의 강한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엘랑가와 반스가 번갈아가며 측면과 박스를 파고드는 장면은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토날리가 보여주는 중원 장악력과 전환 패스는 공격 전개를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들며 전방의 결정력과 완벽히 맞물린다. 특히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를 노리는 움직임은 올 시즌 내내 불안정했던 울버햄튼의 3백 구조를 크게 흔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버버튼은 개인 기량에 의존해 반격을 노리겠지만 감독 교체로 인한 혼란과 조직력 붕괴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결국 승부의 무게중심은 뉴캐슬 쪽으로 쏠려 있고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전개 속도는 울버버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소시에다드. 포메이션은 4-1-4-1이며 미켈 오야르사발은 전방에서 침착한 마무리와 순간적인 공간 활용 능력을 바탕으로 위협을 준다. 쿠보 타케우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인 슈팅으로 차별화를 만들지만 상대가 라인을 좁히면 공간 확보가 어려워진다. 베냐트 투리엔테스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압박과 템포를 이어가지만 수비 뒷공간 커버에서 불안함이 존재한다. 소시에다드는 조직적인 포백을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방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상대가 빠른 템포로 원투 패스를 활용하며 압박해 들어올 경우 쉽게 균형을 잃을 수 있다.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음바페는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호드리구는 전방에서 글러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좁은 공간을 공략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핵심 역할을 한다. 글러는 날카로운 시야와 짧은 템포 패스로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들며 박스 근처에서 창의적인 전환을 이끈다. 특히 호드리구와 글러의 2대1 원투 패스 플레이는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 장면을 만든다. 레알 마드리드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압박을 주도하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짧은 연계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가느냐가 핵심이다. 소시에다드는 포백을 중심으로 수비 라인을 정비하겠지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으로 벌어지는 원투 패스와 침투 움직임을 버티기 어렵다. 레알 마드리드는 호드리고와 글러의 빠른 연계 플레이를 바탕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음바페가 뒷공간을 노리며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는 순간 소시에다드의 수비 라인은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공격 주도권은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확실히 기울 것이다. 결국 유기적인 연계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완성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앞선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소시에다드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약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오르스트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슈팅 정확도를 동시에 갖춘 핵심 공격 카드다. 그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점과 원터치 마무리에 강점을 보이며 팀의 결정력을 책임진다. 라울 모르는 이 선에서 빠른 돌파와 연계 플레이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고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스티브는 킥 능력이 탁월해 세트피스와 전원 패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특히 스티븐의 스윙성 킥은 베오르스트와 곧바로 연결되어 득점 찬스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아약스는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개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치볼레.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스톤스는 전방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시도하며 공격의 기점을 맞는다. 은바요는 측면에서 속도를 살린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주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기복이 심하다. 오스팅은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세컨드볼 장악 능력을 갖췄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쉽게 흔들린다. 즈볼레는 역습 상황에서 한두 번의 빠른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수비 안정감에서는 불안이 크다. 특히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갔을 때 뒷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스티븐의 킥과 베오르스트의 마무리가 핵심 변수다. 아약스는 세트피스와 전환 상황에서 스티븐의 킥 정확도를 활용해 베오르스트의 득점을 적극적으로 노릴 것이다. 라울 모르의 측면 돌파까지 더해지면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해지고 즈볼레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즈볼레는 코스턴스와 은바요의 속도를 활용해 역습을 노리겠지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낼 힘은 부족하다. 그래서 초반부터 아약스가 주도권을 틀어주며 압박을 강화한다면 경기 흐름은 점차 일방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득점력과 전술적 안정감에서 우위를 점하는 아약스가 승리를 가져갈 공산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약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니스. 포메이션은 3-4-3이며 케빈 카를로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며 득점 루트를 만든다. 보가는 좌측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와 컷인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카드다. 부다위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템포 조절을 동시에 수행하며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니스는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 전환을 통해 공격 템포를 높이는 구조를 가져간다. 특히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템포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크로스와 침투 플레이로 결정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낭트. 포메이션은 4-1-4-1이며 모스타파 모하메드는 제공권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 기회를 노리지만 활동 반경은 제한적이다. 베나탑은 측면에서 볼을 운반할 수 있으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쉽게 소유권을 잃는다. 레프낭은 중원에서 볼을 순환시키지만 전방 압박을 받으면 템포가 끊기고 리듬이 깨진다. 낭트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반복하며 주전급 선수들의 멘탈이 압박 상황에서 쉽게 흔들린다.
특히 수비 조직은 원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측면과 뒷공간을 자주 노출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니스가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케빈 카를로스가 버티고 보가가 측면을 공략하는 순간 낭트 수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부다 위의 전환 패스가 매끄럽게 이어지면 공격 템포는 더 빨라지고 니스는 전방에서 주도권을 잡는다. 반면 낭트는 원정에서 멘탈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라인이 무너진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흐름 유지 능력에서 니스가 확실히 우세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유벤투스 3-4-3형태를 가동하지만 경기 도중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쉽게 벌어진다. 데이비드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은 있지만 고립될 경우 공격 루트가 단절된다. 일디즈는 이 선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변화를 주지만 수비와의 간격이 무너지면 역습 기여도가 떨어진다. 로카텔리는 중원에서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압박이 거세면 커버 범위가 좁아져 간격 유지에 실패한다. 결국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가 태평양처럼 넓어지면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침투 공간을 제공할 위험이 크다. 그래서 유벤투스는 수비 블록을 정리하기 전 이미 실점 기회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 3-5-2 전형으로 안정적인 중원 장악을 바탕으로 공격을 전개한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가 날카로워 작은 공간도 득점으로 연결한다. 튀랑은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침투 타이밍이 절묘해 유벤투스에 벌어진 간격을 직접 공략할 수 있다. 바렐라는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결정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는 자원이다. 중원에서 볼 소유와 압박 전환을 동시에 수행하며 경기 흐름을 장악할 힘이 있다. 그래서 간격 붕괴가 잦은 유벤투스를 상대로는 공격 루트가 더욱 날카롭게 살아날 전망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수비 미드필더 라인 간격을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 흐름상 간격 붕괴가 자주 발생하며 상대 공격진이 자유롭게 침투할 여지가 크다. 인터밀란은 튀랑의 절묘한 침투와 바렐라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라우타로의 문전 마무리가 맞물리며 위협적인 장면을 쏟아낼 수 있다. 유벤투스가 로카텔리를 중심으로 균형을 잡으려 하더라도 공간 관리 실패가 반복된다면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간다. 그래서 인터밀란은 상대의 치명적 약점을 정조준하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간격 유지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를 노출한 유벤투스는 이번 경기에서도 뼈아픈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유벤투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4-1-2로 수비 안정과 전방 압박의 균형을 맞추는 구조다. 최전방의 필크로크는 제공권 장악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보이며 세컨볼 연결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로드 보에는 빠른 침투와 라인 브레이킹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한다. 루카스 파케타는 이 선에서 포켓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며 순간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파케타와 보엔의 호흡이 맞아떨어질 경우 토트넘 수비는 압박과 라인 유지에서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웨스트햄은 홈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전술적 주도권을 주며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3-3을 기반으로 하여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전방으로의 빠른 전개를 노린다. 히샬리송은 제공권과 압박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득점력의 기복이 뚜렷하다. 존스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한 돌파와 크로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중앙 합류 시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아쉽다. 중원의 주앙 팔리냐는 강한 압박과 수비 커버에서 팀에 기여하지만 공격 빌드업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손흥민 이적 이후 확실한 마무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공격수를 잃으면서 득점 루트가 단조로워졌다. 결국 토트넘은 전방의 결정력이 떨어지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효율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전술적 디테일과 토트넘의 공격 완성도 부재가 맞부딪히는 흐름이다. 웨스트햄은 파케타의 포켓 공간 활용과 보엔의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 토트넘 수비를 압박하며 홈에서 주도권을 줄 수 있다. 반면 토트넘은 손흥민 이적 공백으로 공격의 날카로움이 줄어든 상황이고 히샬리송과 존슨의 돌파만으로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웨스트햄의 전개가 더 매섭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토트넘은 버티기조차 벅찰 수 있다. 결국 흐름과 심리, 전술적 상성을 종합했을 때 웨스트햄이 상대를 압도하며 승리를 확정지을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웨스트햄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빌바오. 빌바오는 4-2-3-1 전형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동한다. 마루안 산나디는 박스 안에서 타점 높은 움직임과 마무리를 책임지는 골잡이로 순간적인 결정력이 돋보인다. 니코 윌리엄스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상대 수비를 넓히며 좌우폭을 활용한 공격 전개에 강점을 가진다. 알렉스 베렌게르는 본래 윙어 출신이지만 최근 중앙 미드필더로 전향한 뒤 대각선 침투와 메잘라, 무브먼트로 하프 스페이스를 파괴하며 새로운 공격 루트를 개척했다. 그래서 빌바오는 측면, 중앙 연계와 이선 침투가 동시에 살아나며
다양한 공격 패턴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다. 알라베스. 알라베스는 4-4-2 전형으로 단단한 블록 수비와 빠른 역습을 기반으로 한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힘을 보탤 수 있으나 빌드업 상황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존 구리드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으로 버티지만 템포를 조율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안토니오 블랑코는 짧은 패스로 전원을 꾀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쉽게 끊기며 불안정하다. 특히 알라베스는 박스 근처에서 순간적인 집중력이 무너질 때 세컨드볼과 대각선 침투를 제어하지 못하는 약점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빌바오의 메잘라, 무브먼트와 이선 연계가 알라베스의 블록 수비를 어떻게 파괴하느냐가 핵심이다. 알렉스 베렌게르의 대각선 침투와 패스 연결은 이미 전술적 무기로 완전히 자리 잡았고 마로안 산나디의 골 결정력과 직결된다. 니코 윌리엄스가 측면에서 폭을 넓혀줄 경우 알라베스의 포백은 공간 커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알라베스는 4-4-2의 기본 틀을 유지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에서 순간적으로 무너질 경우 대응이 늦어진다. 결국 홈에서 압박과 연계가 살아난 빌바오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빌바오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4-2-3-1 구조를 활용하며 최근에는 볼이 위치한 공간에 선수들을 다수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략이 돋보인다. 케인은 전방에서 타깃맨으로서 제공권과 마무리를 모두 책임지며 점유율 우세가 곧 득점 기회 창출로 연결된다. 올리세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인 플레이를 통해 압박을 풀어내며 상대 블록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고레츠카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전진 패스를 기반으로 점유율 유지와 동시에 역습 차단까지 책임진다. 결국 바이에른은 점유율 우위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며 경기 내내 공격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팀이다. 함부르크. 3-4-3 전술을 가동하지만 강팀을 상대할 때 라인 유지와 압박 강도에서 흔들림이 크다. 퀘니 히스데르퍼는 측면에서 스피드 돌파를 노리지만 바이에른의 점유율 앞에서는 볼터치 기회가 줄어든다. 르싱 렐레시트는 전방에서 제공권을 활용해보려 하지만 지원이 늦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 렘베르크는 중원에서 압박을 시도하지만 수적 열세 상황에서는 쉽게 공간을 내준다. 특히 점유율을 내주는 경기가 반복되면 체력 소모가 빨라지고 수비 블록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에른의 점유율 중심 전략에 장시간 노출되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볼 주변 수적 우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케인의 문전 마무리, 올리세의 돌파, 고레츠카의 중원 장악이 맞물리면 경기 주도권은 완전히 바이에른 쪽으로 기운다. 함부르크는 역습을 시도하겠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뒤처지며 체력 소모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바이에른이 전반부터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원으로 압박을 가하면 함부르크는 블록을 유지하기조차 힘들다. 결국 점유율 기반의 경기 운영이 얼마나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며 바이에른이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바이에른 뮌헨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고 어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드바르드센은 타점 높은 헤더와 공중 장악력을 앞세워 세트피스 상황에서 치명적인 무기를 보여준다. 마가렛은 이선에서 유연한 연계와 순간적인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날카로운 마무리를 시도한다. 브렘은 중원에서 패스 전개와 압박 저항 능력을 겸비해 공격의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축이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며 제공권 우위와 날카로운 킥을 활용해 득점을 노린다. 특히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리며 압박을 가해 세트피스 기회를 다수 창출하는 것이 강점이다. 폴렌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베어만은 문전에서 위치 선정을 잘하지만 제공권 경쟁에서는 불안하다. 쿠아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수비 가담이 약해 뒷공간 노출이 잦다. 미래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을 받으면 안정적인 전개가 흔들린다. 폴렌담은 전술적으로 제공권 방어에 약점이 드러나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불필요한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세트피스와 공중 장악 싸움에서 고 어헤드 이글스에 끌려갈 가능성이 크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에드바르드센의 제공권 장악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마가렛과 브렘의 연계까지 더해 공격 루트를 다채롭게 만든다. 폴렌담은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며 박스 안에서 공중 경합에 밀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홈에서 압박과 세트피스를 동시에 가져가는 고 어헤드 이글스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적 완성도와 세트피스 활용도를 감안하면 고 어헤드 이글스가 확실히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렌담이 제공권 대응에 실패한다면 경기의 균형은 초반부터 기울게 될 것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고 어헤드 이글스 승 강추.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메헌. 포메이션은 3-4-3이며 오가와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침투와 빠른 스피드로 돌파를 시도한다. 하지만 상대 강한 압박에 맞서면 크로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공격의 효율성이 제한된다.
체리는 이선에서 킥 능력과 패스 연계를 통해 변화를 주지만 좁은 공간에서 압박을 받으면 전개가 끊기기 쉽다. 프로퍼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커버 범위가 강점이지만 상대 전력 우세 앞에서는 수비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 네이메어는 3백으로 수비 안정감을 노리지만 전방 압박에 당하면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면 치명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아인트호벤 포메이션은 4-3-3이며 페리시치는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와 넓은 활동 반경으로 측면을 장악한다. 루번 반 본멜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탈압박 능력으로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한다. 사우터는 제공권과 위치 선점에 능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타깃이 된다. 아인트호벤은 전방 압박 강도가 높고 세트피스를 통해 다양한 공격 루트를 열어갈 수 있다. 특히 코너킥 프리킥에서 득점 확률을 높이는 전술적 완성도가 돋보이며 상대의 수비 집중력 저하를 확실히 파고든다. 결국 전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의 전력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네이메어는 오가와와 체리를 앞세워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전방 마무리에서 한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아인트호벤은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루트에서 꾸준히 기회를 만들며 흐름을 지배할 수 있다. 루번 반 본멜과 사우턴의 조합은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페리시치의 돌파가 변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전술 전력 심리 모든 부분에서 아인트호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세트피스와 전술적 완성도를 무기로 삼은 아인트호벤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네이메온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피오렌티나. 포메이션은 3-4-3이며 모이스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움직임으로 득점을 노린다. 그는 순간적인 폭발력을 통해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지만 지원 자원의 합류가 늦으면 고립되기도 한다. 구드문드손은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며 볼 운반과 드리블로 변화를 주지만 밀집 수비 속에서는 효율이 제한된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연결에 능하며 세컨드 볼을 잡아 공격 전환을 이끄는 자원이다. 피오렌티나는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의 수적 우위를 만들고자 하지만 지나친 중앙 집중으로 루트가 단순해질 수 있다. 그래서 경기 내내 점유율은 높여도 결정적 찬스는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나폴리 포메이션은 4-1-4-1이며 루카는 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으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폴리타노는 측면에서 순간적인 돌파와 크로스 시도로 위협을 주지만 중앙 밀집 상황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다. 데 브라이너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팀 전개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할 경우 공간 활용이 줄어든다. 나폴리 역시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통해 빌드업에 안정감을 더하나 지나친 중앙 점유는 공격의 속도와 변화를 떨어뜨린다. 특히 원정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점유와 패스 교환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 결과 볼 소유는 높을 수 있으나 날카로운 결정력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인버티드 풀백 전술을 가동하면서 중원 밀집도가 극도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피오렌티나는 킨과 구드문드손이 기회를 노리지만 지나친 패스 의존으로 루트가 단조로워질 수 있다. 나폴리 역시 데 브라이너와 폴리타노를 앞세워 점유율을 유지하겠지만 좁은 지역에서의 단순 패스 교환에 갇힐 수 있다. 그래서 경기 전체가 루즈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며 전후반 90분 동안 답답한 양상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두 팀 모두 세트피스 외에는 확실한 변수를 만들기 어렵고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무승부 강추. 언더오버 언더 강추.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브렌트퍼드. 브렌트퍼드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비 블록과 빠른 전환을 노린다. 티아고는 중원에서 압박 저항과 빌드업 연결을 동시에 책임지지만 강도 높은 압박에 흔들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샤드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드리블과 스피드를 활용해 전진을 시도하지만 마지막 선택에서 세밀함이 부족해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담스고르는 이선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의 변화를 주지만 상대 중원의 강한 압박에 템포가 끊기며 영향력이 제한되는 흐름이다. 브렌트퍼드는 홈 이점을 살리려 하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뒷공간 노출과 수비 라인의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첼시. 첼시는 4-2-3-1 전형으로 라인을 올리며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가져가는 팀이다. 리암 델랍은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며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상대를 괴롭힌다. 페드로 네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정교한 킥을 통해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은 위협을 가한다. 주앙 페드로는 박스 근처에서 날카로운 슈팅 전환과 위치 선점 능력으로 언제든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다. 첼시는 네트와 페드로의 기술적 장점을 활용해 하프 스페이스와 세트피스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창출하며 전술적 완성도에서 브렌트퍼드를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코멘트. 브렌트퍼드는 홈에서 압박 전개와 측면 돌파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겠지만 중원에서의 템포 유지와 뒷공간 커버 불안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티아고가 압박 상황에서 쉽게 공을 잃는 장면이 반복되면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며 실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반면 첼시는 네트와 페드로의 킥 퀄리티를 앞세워 세트피스와 박스 근처에서 차이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델랍의 저돌적인 움직임이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어주고 중원 조율 능력이 뒷받침되며 점유와 전환 모두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전술적 디테일과 선수 개인의 질적 우위가 맞물리는 이번 경기에서는 첼시의 승리 가능성이 한층 더 뚜렷해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렌트퍼드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 쉐를로트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피지컬 경합을 책임지며 세컨볼 마무리 능력이 강점이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왕성한 활동량과 과감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며 공격 전환 시 빠른 침투로 균열을 파고든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중원에서 날카로운 움직임과 패스 선택을 기반으로 특히 상대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벌어진 공간을 치명적으로 공략한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4-4-2 구조 속에서 밀도 높은 압박과 전환 스피드로 상대를 압박하며 홈에서는 더욱 강한 템포와 직선적인 전개를 이어간다. 비아레알. 페페는 1대1 돌파와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으로 공격 전개에 활기를 불어넣지만 압박 저항력이 부족하다. 예레미 피노는 빠른 스프린트와 침투 움직임이 위협적이지만 박스 근처에서 결정력이 들쭉날쭉하다. 개에는 전방에서 버티는 힘이 있지만 고립될 경우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비아레알은 4-4-2 전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최종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이 벌어지며 이 지점에서 균열을 자주 노출한다. 결국 상대 공격진에게 결정적인 슈팅과 어시스트 기회를 허용하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된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비아레알의 구조적 약점인 수비, 미드필더 간 공간을 에이티 마드리드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바리오스는 이 간격을 집요하게 침투하며 쉐를로트와의 연계를 통해 다수의 득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전방 압박까지 더해지면 비아레알 빌드업은 중원에서 끊기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비아레알이 공간을 메우지 못한다면 경기 흐름은 빠르게 에이티 마드리드 쪽으로 기울 것이다. 그래서 전술적 상성과 경기 집중력을 감안했을 때 홈팀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그림이 유력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이티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페예노르트. 4-2-3-1 구조를 기반으로 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극대화한다. 우에다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점과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 코너킥 상황마다 득점 가능성을 높인다. 하지무사는 이선에서 전방 침투와 슈팅 타이밍을 살리며 역습 전개에서도 속도를 끌어올린다. 황인범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정확한 전환 패스로 공격의 리듬을 만들어낸다. 특히 코너킥 찬스마다 반대쪽 파워포스트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날카롭고 다수의 패턴을 준비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그래서 세트피스가 발생하는 순간 경기 흐름을 자신들의 쪽으로 끌어당길 가능성이 높다. 헤렌벤. 4-2-3-1 형태를 가동하며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세부적인 완성도는 부족하다. 벤트는 전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버티는 힘은 있으나 뒷공간 침투에서 한계가 있다. 메르벨트는 중원에서 압박에 가담하지만 전환 속도가 늦어 상대 압박에 쉽게 끊긴다. 반 오베레엠은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마무리에서 기복이 크다. 무엇보다 세트피스 수비에서 조직력이 약해 제공권 대결에서 불리함이 반복된다. 그래서 강한 세트피스 전술을 갖춘 팀을 상대할 경우 실점 위험이 높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페예노르트의 세트피스 전략이 헤렌벤의 수비 조직을 얼마나 흔드느냐가 핵심이다. 페예노르트는 우에다의 제공권과 하지 무사의 이선 침투, 황인범의 패스 전환이 맞물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만든다. 헤렌벤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겠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집중력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페예노르트가 경기 초반부터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면 헤렌벤은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세트피스와 제공권 활용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며 승부는 페예노르트 쪽으로 기울게 된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페예노르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트벤테. 포메이션은 4-2-3-1이며 볼프스빈켈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장악으로 득점 루트를 열어주는 핵심이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해 세컨드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집중력을 보여준다. 로츠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신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자원이다. 특히 1대1 돌파 능력과 크로스의 정확도로 상대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든다. 제루키는 중원에서 안정적으로 전환 패스를 공급하며 수비와 공격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 그의 템포 조절과 볼 운반은 트벤테가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브레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반호이동크는 제공권을 활용한 공중전 능력이 있지만 발밑에서의 압박 회피 능력은 제한적이다. 타르비티에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복귀가 느려 뒷공간이 자주 열린다. 나소는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전개가 끊기며 빌드업이 무너진다. 무엇보다 브레다의 가장 큰 약점은 측면 풀백의 불안정한 수비력이다. 풀백이 뚫릴 때마다 센터백이 커버에 나서지만 그 과정에서 박스 안이 비워지며 치명적인 공간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최근 시즌 초반부터 브레다는 수비 조직력 붕괴로 연패의 늪에 빠져 있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브레다의 측면 수비 조직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핵심이다. 그러나 최근 흐름에서 드러난 대로 풀백이 뚫리고 센터백이 끌려나가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페널티 박스 안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트벤테의 공격수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득점 기회를 잡을 것이다. 특히 로츠는 폭발적인 돌파와 크로스로 상대 풀백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다. 볼프스 빈켈이 박스 안에서 세컨드볼을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연결된다면 트벤테의 득점 루트는 더욱 다양해진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공격 자원의 퍼포먼스에서 앞서는 트벤테가 경기를 지배할 전망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트벤테 승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다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오세르. 포메이션은 3-4-3이며 시나요코는 전방 압박과 순간적인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마무리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 키즈미르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전개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쉽게 흔들린다. 오우수는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공간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늦는 약점을 드러낸다. 오세르는 수비적으로 라인을 촘촘히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을 벗겨낼 때 패스 전환 속도가 느려 전방으로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대가 중원에서 템포를 장악하면 공격 기회 자체가 제한될 위험이 크다. AS 모나코. 포메이션은 4-3-3이며 발로구는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와 결정력으로 문전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춘 선수다. 미나미노는 이선에서 유기적인 연계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짧은 패스로 공격 흐름을 빠르게 바꿔낸다. 골로비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주도하며 전방으로의 직선적인 침투 패스를 통해 공격의 창의성을 높인다. 모나코는 이선의 콤팩트한 연계와 패스 연계를 통해 상대 수비 블록을 흔드는데 능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점유율과 템포 조절로 유지한다. 특히 중원에서 안정적인 빌드업을 구축해 전방 자원들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 강점이다. 토킹 코멘트. 이 경기는 모나코의 이선 연계와 패스 템포가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핵심 요소다. 오세르는 압박을 벗겨낼 때 전개 속도가 느려 쉽게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모나코는 미나미노와 골로빈의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상대 중원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발로군이 문전에서 한 번만 제대로 찬스를 잡아도 경기의 균형은 곧바로 기울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모나코의 공격 전개가 더 날카로워지고 경기 주도권은 점점 모나코 쪽으로 쏠릴 것이다. 결국 전술적 응집력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에서 모나코가 확실히 우세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